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영국의 언어학 연구가 한국에 의해 뒤집히고 있는 겁니까? 왜 하필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글이 세계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 연구의 중심지인 유럽에서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영국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인 윌리엄 스미스 교수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글, 한국의 문자, 한국의 문자가 설마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는 건가? 그는 처음엔 이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가 알고 있던 언어학의 정설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한글을 연구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진 기존의 편견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윌리엄 스미스 교수입니다. 유럽 대륙 서쪽에 위치한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고대부터 언어와 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언어 연구의 본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여러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까지도 깊이 연구하며 각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 구조적 특징을 비교해왔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와 유럽 언어들은 매우 합리적인 문자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어는 동양 언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분야였고 한글이라는 문자 역시 단순한 음절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아마도 일본어나 중국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 한자 없이 독립적인 문자를 사용한다고. 과연 효율적일까? 하지만 그날 저는 한 논문을 접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설마 알파벳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가? 이 논문의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들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고 오타율이 낮으며 디지털 입력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I 연구에서도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분석과 변환이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문자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인가? 저는 그 순간부터 한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구실에서 한글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럽의 언어학 서적에서는 한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한국은 15세기 조선시대에 자체적인 문자를 창제했다는 짤막한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동안 연구조차 하지 않았던 거지. 저는 한국어를 연구하는 몇몇 동료 교수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한글. 좋은 문자라고는 하지만 유럽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시아 문자들은 배우기 어렵잖아. 그들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글의 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이 문자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약속된 기호일 뿐이죠.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는 그저 그렇게 쓰기로 한 문자일 뿐. 그 모양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의 자음 하나하나는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발음을 내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역이라는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으며
소리를 낼 때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미음은 입술을 다물고 내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옷은 이빨이 맞닿으며 나는 소리를 반영한 형태입니다. 즉, 한글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 과정을 문자로 시각화한 세계 유일의 문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문자 체계가 500년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알파벳은 한 글자가 정해진 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비는 그냥 비라는 소리를 낼 뿐이죠.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서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입력의 효율성입니다.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입력 속도가 가장 빠른 문자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 덕분에 글자 수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글 조합형 키보드는 알파벳 키보드보다 2030에서 30% 더 높은 입력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즉, 같은 문장을 입력할 때 한글을 쓰는 사람이 알파벳을 쓰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발음이 쉬운 문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연구팀과 공유했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혁명이다. 이쯤 되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문자가 500년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문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변형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의 알파벳도 중국의 한자도 수천 년 동안 변형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 아래 탄생한 문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한 문헌을 접하게 됩니다. 그 문헌의 이름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한 문자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한글을 만든 이유와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를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자를 읽고 쓸 수 없던 백성들을 위해 오직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즉, 한글은 단순한 언어 도구가 아니라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글을 주고 지식을 주고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준 사회적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문자는 그저 상류층과 학자들이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이처럼 문자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평등과 포용의 철학이 담긴 사례는 인류 역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조선의 왕이 직접 이 문자를 만들고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국가의 지도자는 문자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곧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식은 곧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권력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다. 이런 일이 역사에서 또 있었던가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려 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니. 이건 너무 과장된 주장 아닌가요? 세종대왕이 문자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한글이 알파벳보다 뛰어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알파벳이 가장 체계적인 문자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리고 한자 역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자 체계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자를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영어 철자는 얼마나 많은 예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 반해 한글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1시간 안에 기본적인 원리를 익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문자가 다른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글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어디서나 보이는 한글 간판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었지만 간판을 읽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고민할 새도 없이 글자의 형태만 보고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한글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한글 간판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원리를 이해하면 곧바로 읽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글을 배운다면 얼마나 걸릴까? 저는 즉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한글을 익히고 이후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가르쳐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한글 학습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한 책이나 동영상의 대부분이 한글을 1시간 안에 익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말일까?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분. 이후 간단한 음절을 조합해 읽는 연습을 하자 30분 만에 한국어 간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자 저는 한국어의 기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배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다른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몇 명의 외국인들에게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 프랑스에서 온 엘렌, 그리고 일본에서 온 유키. 세 사람 모두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자신이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1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하지만 저는 단언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이게 소리를 나타내는군요. 모음이 이렇게 조합되는 거였어요. 마이클은 연신 감탄하며 소리를 내며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엘렌은 이미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유키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지만 여전히 읽고 쓰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양이라고 읽는 건가요? 맞아요. 이제 한글로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정말 쉽네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체계적인 문자라는 것을요. 그러나 저는 단순히 한글이 효율적인 문자다라는 결론만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논쟁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인가? 아니면 하나의 문화인가? 한글이 과학적으로 효율적인 문자라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 아닌가?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이 논쟁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며 기역, 니은, 디귿을 손으로 짚어가며 발음하는 모습이 유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언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의 일부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며 저는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디지털 기기가 한글을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정보를 확인할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때, 어디서든 한글은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으로 문장을 입력하면 단어를 하나하나 써야 하지만 한글은 단 몇 개의 글자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단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문자 혁명이다. 지금까지 알파벳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생각했던 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효율적인 문자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AI 언어 모델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연구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글은 AI가 학습하기에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체계적이라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어요. AI가 영어를 학습할 때는 단어마다 불규칙한 철자와 발음을 분석해야 하지만 한글은 체계적이어서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이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도 여전히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과거에도 혁신이었고 지금도 혁신이며 앞으로도 세계를 바꿀 문자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글이 그저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한국인들의 정체성이며 문화의 중심이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구자가 아니라 한글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한글을 익혀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저는 한글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체계적인 문자라고 믿어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한 문자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500년 전 한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가치를 세계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국의 언어학자가 한글을 연구하면서 겪은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직접 한국을 경험할수록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문자였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문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신적이며 디지털 시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한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감동 포켓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